안녕하세요. 어, 2주차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불순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이제 N타입하고 P타입의 붕소나 아니면 인 같은 물질을 도핑해서 필요한 실리콘 같은 세미컨덕터 반도체에다가 홀이나 또는 전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장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가 P타입 머티리얼에 대한 거고요. P타입에 이렇게 삼가 분소와 같은 원자를 집어넣게 되면 8개로 구성되어 있는 체외각 전자의 공유가 무너지면서 저 붕소의 원자 주변으로 하나의 전자가 모자라는 그런 이제 그런 홀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실리콘이라는 것 자체는 자유전자나 자유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런 붕소를 집어넣게 되면 붕소나 또는 인 같은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불순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P타입 같은 경우에 붕소를 집어넣게 되면 머저리티 캐리어가 그러니까 다수의 캐리어가 당연히 이제 P타입이 되겠죠. P가 되겠죠. P타입이 될 것이고 억셉터의 농도에 따라서 억셉터라는 것은 이제 불순물의 농도죠. 불순물의 농도와 또 불순물의 양에 따라서 P의 홀의 캐리어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위쪽은 이제 N타입이죠. N타입 도너 타입이라서 여기 분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인 같은 경우에 5개의 체외각 전자를 갖고 있죠. 그래서 8개의 공유 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전자가 남아서 이제 그 캐리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캐리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머저리티 캐리어라고 얘기한다. 인을 집어넣게 되면 머저리티 캐리어는 전자가 되고 전자의 농도는 도너의 농도하고 같아진다. 농도라기보다는 전자의 숫자와 또 원자의 숫자와 동일해진다. 전자의 숫자는 자유전자의 숫자는 도너의 원자의 숫자와 같아진다. 도너라는 건 이제 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한 반도체에서의 마이너리티, 소수의 캐리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저번에 한 번 했었죠. NP의 곱은 NI의 제곱의 값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거의 P타입은 NI 제곱을 ND, 다시 말하면 도너의 숫자로 나눈 것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P타입도 마찬가지죠. 섹터의 원자의 숫자와 동일하게 되고, 이 경우는 이제 P타입이 아니고, P타입이죠. P타입의 경우고, P타입 머저리티는 억셉터의 숫자와 동일해진다. 그런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N은, 다시 말하면 자유전자의 숫자는 NI 스퀘어를 NA로 나눈, 억셉터의 원자의 숫자로 나눈 것과 동일해진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하고 넘어가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붕소 같은 경우에 빈자리가 존재하게 되죠. 그걸 이제 홀이라고 하는데 그 빈자리가 존재하는 곳으로 전자가 이동해 갈 수 있겠죠. 전자가 이동해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결정에 붙어 있는 전자라기보다는 이 전자 온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포톤 같은 광자가 들어와서 에너지를 줌으로 인해서 에너지 갭을 뛰어넘은 전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런 홀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자가 흐르게 된다는 것은 뭐죠?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고 일렉트론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홀은 이 자리에 있다가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전자가 일로 옮겨와서 이 자리를 채움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그 홀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홀의 이동은 전자의 이동과 반대가 된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자유전자가 많다고 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전자가 많아지면, 다시 말하면 캐리어가 많아지게 되면, 홀이 많아지면, 캐리어가 많아지면 일렉트리컬 필드가 만들어졌을 때, 전기장이죠. 전기장이 만들어졌을 때 그만큼 전자의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전류량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흐르는 전류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드리프트라는 것과 디퓨전이라는 전류로 표시할 수 있어요. 드리프트는 외부의 전압을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잠깐만요. 드리프트는 외부의 전압을 부과함으로써, 전압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장을 만들어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기장을 만들어내게 되면 전자가 그 전기장에 따라서 움직여 가게 되겠죠. 네. 전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전자는 E는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죠. 네. 그리고 전기장 방향으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홀이 이동하게 됩니다. 플러스죠. 자,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을 드리프트 전류라고 해요. 드리프트 전류. 이거는 외부에서 어떠한 전압을 가했을 때 만들어지는 전류입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이고 그 전기장에 의해서 흘러가는 전류를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네. 그것이 이제 드리프트 커런트고요. 마치 이거는 뭐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저항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겠죠. 저항은 매우 크겠지만은 어쨌든 반도체에 전압을 걸어줌으로 인해서 전류가 또 전자가 사실은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전자가 움직여가는데 전기장에 따라서 전자가 움직여가는데 외부에 측정했을 때는 우리가 또 정의한 전류의 개념으로 쓸 때는 홀이 이동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네, 전류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전류를 드리프트 전류라고 합니다. 그때 이 전자의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죠. 물론 그것이 전자의 속도를 측정하게 되면 그 전자의 속도는 실제로는 V는 뭐에 비례하게 되어 있죠? 전기장에 비례하겠죠. 실제로 에너지이기 때문에 또 힘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힘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속도가 붙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속도가 됩니다. 그걸 터미널 벨러시티라고 해요. 터미널 벨러시티.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사람이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비행기에서 이렇게 그 프리폴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기의 저항을 받게 되죠. 공기의 저항을 받게 돼서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를 내게 됩니다. 특히 거기에 만약에 낙하산 같은 것들 피게 되게 되면 더 속도가 느려지겠죠. 자, 이렇게 처음에는 힘을 받아서 가속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저항이 발생을 합니다. 저항이란 건 공기의 저항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많은 양자가 있겠죠. 또 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핵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 핵과 그 전자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속도가 어느 이상은 나지 않게 돼요. 그 속도를 전자의 속도라고 하면 그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외부에서 가해진 전압 또는 전기장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례식이니까 당연히 비례 상수를 곱할 수 있겠죠. 그걸 뮤라고 하죠. 뮤라고 하고, 이 뮤는 다른 말로 모빌러티라고 합니다. 모빌러티. 자, 모빌러티는 같은 전기장을 주었을 때 이 전자가 그 안에서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충돌 계수가 많다든지 충돌 요소가 많으면 그만큼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실리콘의 경우 전자의 모빌러티는 대충 13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홀의 모빌러티는 480 정도 돼요. 이유는 뭐냐면 홀은 왜 같은 소자에서 전자와 홀의 모빌리티가 달라지냐면요. 홀은 전자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캡처당하는 거죠. 전자에 의해서 캡처당하고 다시 다음 전자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자의 모빌리티는 전자가 아니라 홀의 모빌리티는 전자보다 느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치로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1350, 그리고 480, 제곱 스퀘어 센티미터를 볼티지와 속도로 나눈 것이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아니까, μn과 μp를 아니까, 그걸 가지고 전자와 그다음에 홀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예. 전자는 당연히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가 되고. 홀은 같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좀 쉬었다 하죠.